명언 속 인생. 요하네스 케플러. 자연은 단순함을 사랑한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615년 독일의 한 마을에서 한 노파가 체포됐습니다. 마녀라는 혐의였습니다. 이웃이 고발했습니다. 눈이 나빠졌다. 아이가 죽었다. 소가 병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 노파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녀 재판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에서 수만 명이 마녀로 몰려 처형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의 아들이 특별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요하네스 케플러. 행성이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도는지 밝혀낸 천문학자였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중세의 미신으로 어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케플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단순함을 사랑한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 단순한 법칙을 찾은 남자. 하지만 그의 삶은 한 번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71년 12월 27일 독일 바일데어 슈타트에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조산이었습니다. 어릴 때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손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용병 군인이었습니다. 케플러가 5살이 되던 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는 약초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약초 지식이 훗날 마녀 재판의 빌미가 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케플러는 총명했습니다. 신학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천문학을 만났습니다. 티코 브라헤,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들. 하늘의 법칙이 수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어머니가 데려간 언덕에서 1577년 혜성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 그를 하늘로 이끌었습니다. 케플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였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당시 가장 정밀한 천문 관측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티코는 귀족이었고 케플러는 가난했습니다. 티코는 웅장한 천문대를 가졌고 케플러는 기구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티코는 데이터를 독점하려 했고 케플러는 그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1600년 케플러는 프라하로 가서 티코의 조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티코는 핵심 데이터를 케플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케플러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1601년 10월 티코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찬에서 과식한 뒤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습니다. 케플러는 티코가 남긴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인수했습니다. 티코의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그 데이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었다면 행성운동 법칙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케플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십 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은 타원형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어간다.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이 케플러 법칙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 때 이 법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가 행성운동 법칙을 발표하던 그 시절, 고향에서 끔찍한 소식이 왔습니다. 1615년 어머니 카타리나가 마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한 것은 이웃 여성 우르술라 라인볼트였습니다. 우르술라는 카타리나가 마법의 음료를 줘서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고발에 가담했습니다. 카타리나가 키운 소가 죽었다. 카타리나의 손길이 닿으면 아이가 울었다.
카타리나가 약초를 너무 잘 안다. 이런 것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당시 마녀 재판은 고문을 포함했습니다. 고문 끝에 자백을 받아내고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만 수만 명이 마녀로 처형됐던 시대였습니다. 케플러의 어머니는 70살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마녀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케플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케플러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직접 변호서를 작성했습니다. 128페이지짜리 변호서였습니다. 고발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했습니다. 우르술라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케플러는 이 싸움 때문에 연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행성운동을 연구하던 손이 법정 문서를 썼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찾던 사람이 마녀 혐의를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하지만 케플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케플러는 어머니를 면회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웠습니다. 1621년, 6년 만에 어머니가 무죄 방면됐습니다. 하지만 감옥 생활의 후유증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는 석방된 지 6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플러가 지켜냈지만 오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케플러의 삶에는 어머니 재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1618년, 30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전체를 뒤흔든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케플러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가톨릭 지역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쫓겨나야 했습니다.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 바르바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녀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에게 받아야 할 봉급이 쌓였지만 전쟁통에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케플러는 봉급을 받기 위해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플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신이 만든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한다. 전쟁도 가난도 어머니의 재판도 그를 하늘에서 눈을 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케플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케플러의 삶에서 흥미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는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점성술사를 겸했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의 별자리를 봐주고 예언을 했습니다. 케플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봉급이 나오지 않을 때 점성술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점성술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점성술은 천문학의 어리석은 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딸이 현명한 어머니를 먹여 살린다. 과학을 위해 미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녀 재판을 생각해보면 케플러는 미신과 과학의 경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의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의 미신이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막으면서 그 긴장이 케플러의 삶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케플러가 남긴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자연의 책은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신과 과학, 미신과 법칙 사이에서 케플러는 수학을 선택했습니다. 케플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단순함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이제 알겠죠. 조산으로 태어나 시력과 손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두 자녀와 첫 번째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녀 재판에 6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떠돌았습니다.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았습니다. 행성은 단순한 수학적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케플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의 고통 끝에 빛을 발견했다. 수십 년의 고통. 그 고통 끝에 뉴턴이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있었고, 우주 탐사가 있었습니다.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운동 법칙 없이는 오늘날의 위성도 우주선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진리를 찾아낸 남자. 그것이 케플러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1630년 11월 15일, 케플러는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해 여행하다 병이 났습니다. 그의 묘비에 그가 직접 쓴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하늘을 측량했다. 이제 땅의 그림자를 측량한다. 하늘을 측량한 사람이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법칙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케플러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6년을 싸웠습니다. 그 6년 동안 연구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결국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잃지 않은 사람. 자연은 단순함을 사랑한다. 그 단순함을 찾기 위해 복잡한 삶을 살아낸 남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